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8월 23일 개장전 태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한국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연우 총재가 연설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성장에 부정적이면 테이퍼링 요청을 좀 조정할 수도 있다. 델타 변이의 사무실 복귀와 고용,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 9월 FOMC 회의에서까지 델타 변이를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은 총재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투심 회복에 도움이 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56%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5.14%, 구글도 1.29%, 애플도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TSMC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 혹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제조업 디스카운트가 적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체보다는 하드웨어 업체에 대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를 줄 수 없다라는 식인데, 이런 게 이제 제조업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TSMC 역시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진실이라 그러면은, 사실로 제조업 디스카운트로 TSMC가 못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은 국내 역시 제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실적으로 좀 더 나아진 저평가 지점에서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률이 4%가 넘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그리고 저평가된 제조업들을 중심으로 조금 다시 한번 관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3대 지수는 지수 상승분을 놓고 보면은 나스닥이 1.19%, 다우존스가 0.65%, 러셀 2000도 1.65%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이슈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수준이지만, 이거를 지난 한 주간의 등락으로 놓고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그 다음에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을 했다. 특히 빅테크들이 힘을 좀 못 썼고 반도체에다가 이제 금융지주, 금융 쪽과 에너지, 그 다음에는 원자재 쪽도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띈다. 일주일 동안을 놓고 보면은 그다지 시장이 미국도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잭슨홀 미팅이나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을 조금 긴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4%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1.65% 상승을 했고요. LIT 역시 0.28% 상승을 했고, ARK나 뭐 고배당 ETF나 아니면 가치주 ETF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 전체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런 날에는 LIT가 조금 약했다 정도를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2.58%나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주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단순히 델타 변이 이슈와 증산,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의 이슈로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주유소에서 기름이 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차를 안 타고 다녀서 이제 기름값은 잘 모르는데, 기름값이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만큼이면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달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혹은 이게 옆으로만 가고 있다 보니까 견고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횡보한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한 달로 놓고 보시면은 한 달 전과 유사하게 1.24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산시장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주식은 서서히 밀려 올라가고 국채금리는 오르지 않고 원자재 가격, 특히 금 가격이 되게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놓고 봤을 때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 놓고 볼 때 달러 강세가 기조가 된다 그러면은 금 가격은 조금씩 밀려 내려갈 것이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면은 조금씩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가 점점 강세로 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요 놓고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간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와서
여러 게임형들의 약간 환전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급격히 우상향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남아있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지금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아직 이제는 매도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은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 팔 만큼 팔았고 이제는 안 팔 사람들 ETF 자금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더 팔고 나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눈치를 잘 봐야 하는 시기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EWA 같은 경우에는 하락 초반에는 그냥 플랫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거래되는 시간 내내 움직임이 없이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 장중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면은 같이 오르고 미국 장중에 조금 하락이나 조정 흐름을 보이면은 이제 살짝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쨌든 시장의 뭔가 움직임과 일치하고 혹은 우상향을 좀 자주 그리려는 노력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가 지금은 살짝 이제 ETF라는 자금 쪽으로 돈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의 좀 지수나 한국의 뭔가 이렇게 좀 뭐 실적 같은 게 기대 이상 혹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은 사도 되지 않나라는 조금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될 가능성을 조금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지수입니다. 유로스톡스가 0.55%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금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브라질과 캐나다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오늘 아시아 시장이 지난 금요일과는 좀 다르게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는 지금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 매매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B2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용을 쓰신 분들이 신용이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로 보실 수 있는데 이달에 일평균 240원씩 꾸준히 터져나가고 있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특히 현재 삼성전자의 신용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만의 이슈로 이런 반대 매매가 남아있다 보니까 요거는 단기로 한 하루 이틀 정도 크게 좀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혹은 뭐 한두 시간 정도 훅 떨어졌다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을 계속 눈치를 보면서 분명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신용이 이제 터질 때 신용이 좀 아슬아슬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방은 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프로가 생각하는 저점과 개인이 생각하는 저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할 때 한 번 더 터트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에 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현금 매수를 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아끼시면서 올라가고 난 뒤에 또 실적 있는 애들 올라가는 흐름이 바뀐 걸 확인하고 또 실적 있는 애들을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점을 잡을 거야라고 하고 조금 빨리 풀매수를 때리면은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벌써 48,600달러 거의 5만 달러를 터치한다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쌍봉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차트를 보이고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국내 기준으로는 거래소 영업 금지라는 개별 이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쌍봉을 찍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가격들이 점점 좀 유지가 되면서 뭐 3만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 뭐 그런 사이 횡보를 보일 수는 있어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알트코인 중에서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가 아예 그냥 종이 쪼가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가 되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자재 시장에서는 뭐 대부분 달러 강세에다가 지금 뭐 고점 논란이 있다 보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구리가 영국과 미국 양 시장에서 2% 전후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철강석이 또 1.35% 하락을 하면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가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두세 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곡물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구리 같은 경우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원자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지 어디에서 안정화가 되는지 슬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준이나 이런 곳에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원자재가 상승하는 것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일시적인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주요 이슈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큰
큰 일은 없습니다.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일본에서 발표가 되지만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올열밤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유럽, 이제 미국에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거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주택 판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특히 생산자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그 원자재 가격이 고점 대비 1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서 얼마나 좀 떨어지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 그대로 소비자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둔화되고 있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게 구매 관리자 지수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 엇박자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GDP와 이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24일 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밤에는 G7 정상회의가 긴급하게 열립니다.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생각보다 민권 침해나 아니면 서양인 공격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공개 성명이 발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프간 뭐 탈레반 정부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뭐 논평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요 점에 대해서 뭐 중국의 발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을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다음으로는 수요일 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국의 원유 재고와 함께 미국의 7월 내구재 수주와 독일의 8월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가 된다. 그다음 목요일 낮에는 한국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주 이거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지만 금리 인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준은 5대5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나 개인의 의견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이번에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씩 반반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너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놓고 보셨을 때는 저는 이번에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걸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순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ECB 통화정책위원회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와 미국의 2분기 GDP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GDP가 이제 8월분이 아마 합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7월분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 오전에는 미국의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린다. 아마 금요일 오전에 그 화상회의가 열릴 것이고, 요것에 그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상 기사들 꾸준히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좀 더 정확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요 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금요일 밤에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 이런 거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소매 재고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제조업에 대한 단기 시황이 조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프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트럼프도 한마디 했고요. 거기다 뭐 카불 공항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 거기다가 탈레반 특수부대도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안보 보좌관님이 나와가지고 아프간 추가 파병을 시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필요성을 물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IS 테러도 좋고 미국 시민을 좀 탈출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탈레반이 너무 좀 공격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또 공격적이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되게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분명히 예상은 되지만 문제는 이게 경제적 중요성이 좀 낮은 국가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HMM 노조가 정오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게 잘 통과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을 다시 뒤집어 엎을 정도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이게 정말 파업이 된다, 파업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뭐 HMM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 이러한 그 행사이기 때문에 요게 오늘 시장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해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찬반 투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오늘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국 경제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주말 내에 뭐 신작 게임 홈런을 칠까, 게임주가 조금 눈에 좀 띄고 CATL이 조단위 증설을 한다. 2차 전지가 그만큼 아주 좀 그 강한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요. NC소프트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사전 다운로드를 게시한다. 거기다가 마블에서도 마블 시리즈, 넷마블에서도 마블 시리즈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는 NC에 사활이 걸려있다라고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마블 시리즈가 이미 검증된 게임입니다. 이게 시리즈가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맨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게임 모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으로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반대매매 이슈도 지금 있는 이유가 B2가 많다라는 건데, 요걸 빚을 자꾸 쪼오고 있어요. 정부 측에서 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무래도 유동성 감소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요거는 좀 대출에 대해서 부동산을 잡냐 주식을 잡냐 아니면은 저금리 상황에서 개인들의 그 금리 인상 전에 이런 대출을 좀 잡느냐, 그러면은 대출을 잡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을 조금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을 빠르게 규제를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라는 거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고 신용 물량이 많고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혹시나 요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봐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수익률이 이런 포트폴리오의 그 포지셔닝에 따라 가지고 좀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각자 이제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기업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조금 유연하게 좀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의 태피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 찐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으로 대응을 하셔야 조금 이제 현명한 대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아끼시면서 사는 것도, 내가 만약에 현금이 한 2, 3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10% 정도씩만 매일 좀 이렇게 뭐 사용하겠다 정도로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짧으면 이번 주 뭐 한 하루 이틀, 뭐 길면은 2, 3주까지도 조정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종목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럴 때는 대응을 조금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부디 반대매매라는 폭탄을 잘 피하고 잘 견디셔서 저녁 때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BJ 테이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우산 다들 챙겨 나가시고요. 그리고는 오늘 바람에 안 날려가게 달들 이제 땅바닥에 잘 붙어 있으시고요. 퇴근하시면은 이제 일찍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검색하시면 태풍 테마주가 나옵니다. 혹시나 오늘 단타 치실 분들은 또 그쪽에서 뭐 태풍의 세기에 따라서 단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정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감사합니다.